안녕하십니까. 이온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역대급 하락, 오늘은 역대급 폭등이 이어졌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해주세요. 왜냐면, 지수가 어떤 외생적인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막 10% 넘게 막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04년 8월 5일에도 뭐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수가 10% 정도 빠진 적도 있었고, 뭐 9.11 테러 때도 막 급락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런 어떤 외생적인 어떤 변수, 9.11 테러,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나 IMF 위기 같은 어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어떤 이런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급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그러면 급락할 때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은 절대 혹시 내가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손실이 크지 않으면은 뭐 급락하는 초반부에 팔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때 여러분들 뭐 하면 안 돼요? 매도하면 안 돼요. 투매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있잖아요.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요. 오늘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 급등하거든요. 그럼 이 급등할 때는 뭐 하면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정리할게요.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급락한다, 폭락한다. 오늘처럼 뭐 10% 이상 어제처럼 폭락을 하면 급락하면 뭐 하면 안 돼요? 매도하면 안 돼요. 투매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급등하게 되면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 돼요. 매수하고 오늘처럼 급등하면 매도하면 돼요. 그러면 단기 투자가 돼요. 벌써부터. 오늘 어제 10% 넘게 빠진 상태에서 매수했었으면 오늘 10% 넘게 움직였기 때문에 최소한 1.5배 이상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수의 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 들었어요. 오늘 지수 급등해서 더 올라갈 거 샀다. 근데 있잖아요. 내일 되면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한 다음에 급등하게 될 경우에 지수가 버텨주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다시 한번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여도 흔들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위에서 또 샀기 때문에 또 안 올라가면 불안해요. 그런데 만약에 급락이라도 또 한번 한다면 심리가 나가요. 멘탈이 나갑니다.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투자가 괴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계좌가 꼬여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팔잖아요? 여기서 또 팔면 또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니까, 또 매도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이땐 내가 매수해야지, 라고 했을 때, 살짝 올리고 또 급락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어떤 뭐,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막 폭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신 조건은 야금야금 떨어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3% 4%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제 오늘처럼 지수가 막 폭등하고 폭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투매하지 말고 또 투기성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어제 그제 사실 굉장히 3월 시작하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폭락 이유는 이 위탁 매매, 미수 매매 때문인 것 같아요. 미수 매매 청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수 매매라는 거는 초단기 성격의 매매예요. 그래서 증권사 자금을 활용해서 어떤 증거금이라는 최소한의 금액만 가지고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대금을 갚는 형태거든요. 이것도 B2의 일종이에요. 근데 얘는 더 심하지. 왜냐면은 증거금이라는 최소한의 금액만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리볼빙 같은 개념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하고 주식이 올라가면 그걸 다 팔아가지고 나머지 내가 내지 않았던 돈을 갚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때 가능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면은 뭐 또 올라가니까 이때 팔면 되고, 그죠? 팔면 다 갚을 수 있고, 그죠? 또 올라가니까 내가 여기서 미수 쓰면은 이때 또 올라가니까 팔면은 또 남은 내가 내지 않았던 금액을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난 그 화요일처럼 갑자기 지수가 막 급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하면서부터는 이게 전에 샀던 사람들이 이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대한 담보금을 채워야 되겠죠. 채우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급락 사태와 연관이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미수 매매의 청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신용잔고는 여전해요. 신용잔고가 제가 줄 줄 알았는데 지금 3월 4일자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가 대폭락했을 때 오히려 신용잔고가 늘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31조에서 32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세에서 3월 초 장소에서 신용잔고가 털리지 않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미수 쪽에 대한 이 청산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신용잔고도 조만간 청산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수는 정말 초단기 비투 개념이고 신용은 그나마 미수보다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변동성을 심할 때 이 미수 털었으니 다음 차례는 신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언젠가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진 않거든요. 외생적 변수, 이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유에 대한 비중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팔아치우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들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더 급등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요? 싸게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싸게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볍게 들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신용을 써서 미수를 써서 들어와가지고 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를 쉽게 사줄까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수는 어느 정도 대부분 뭐 많이 청산이 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온 것 같은데 조만간에는 신용에 대한 부분도 뭔가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개인들이 돈을 벌어온 것들, 그 다음에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신을 가지고 신용대출 받아서 부족 담보금을 채워서 버텼지만 만약에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을 한다 그러면 못 버팁니다. 즉 지금 오늘 코스피가 결국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 개인들이 드디어 다시 한번 가나보다라고 해서 다시 또 개인들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엄청 들어왔잖아요. 1조 넘게 들어왔잖아요. 1조 5천억 넘게. 자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또다시 개인들은 신용도 쓰고 미수 쓸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악재 뭐 아니면은 뉴스를 더 증폭을 시켜서 악재를 만들어서 지수를 한 번 더 밀리게 할 수 있는 어떤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대폭락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이제 이때부터는 신용장고도 대거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정말로 시장이 아비규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신용장고는 털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세력들이 그럼 가만히 내둘까? 만약에 세력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산다고 했을 때는 요런 걸 털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신용을 무조건 털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표현이 참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진짜 진짜 막 그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막 여기 사람이 짓눌리는 거야 지금. 올라가고 싶어도 막 이제 뭐 가방도 엄청 무거운 가방도 매게 하고 또 어떤 뭐 무기도 들게 하고서 이 산을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계속 뭔가 짓눌리는 거 사람을 뭐 무기를 추가하고 가방을 추가하고 또 뭐 무슨 뭐 어떤 거 추가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 더 못 올라가게끔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야 가볍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볍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짐을. 그러면 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밀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제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추가적 하락도 오히려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장세에서 이제부터는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추격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 꼭 드려요. 특히 코스피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는 손실 처리를 하시든지 익절을 하시고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용등급까지 만약에 대거 청산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이제 왜냐면은 정말 개인들이 여태까지 뭐 미수 담보금 같은 것도 뭐 신용대출 받아서 빌려서 뭐 그나마 채웠던 것들 신용당국까지 털려가지고 이제 박살나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시장은 한 번 더 어떤 충격이 휩싸이면서 급락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 신용 잔고는 분명히 한번 털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지만 코스닥은 오늘도 어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천억, 7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ETF가 조만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코스닥 쪽에서는요. 코스닥의 ETF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패시브가 아니에요. 뭐 3월 13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 액티브 ETF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수 추정 ETF가 아니라 종목을 편입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더 실어가지고 종목 베팅을 해가지고 지수를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선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ETF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 선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떠한 이 운용사들이 들어오냐 했을 때 뭐 타임폴리오나 그다음에 삼성 액티브 또 하나자산운용 등이 이제 ETF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3월 10일 혹 13일 다음 주 정도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떤 섹터들을 매수를 할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들 중에서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정말 기술이 좋거나 어떤 미래 가치가 있거나 이런 기술들 주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 바이오가 될 수 있고, 반도체, 소보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 될 수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 우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뭐 ABL 바이오나 뭐 삼천당제약, 그 다음에 올릭스,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ST팜, 뭐 보로노이, 니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오 테크닉스나 HP, SP, 리노공업,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대적전자 이런 기업들이 후보가 될 수 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장주가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그다음에 SBB테크, 그다음에 SPG 이런 기업들이 후보군으로 올라올 수 있다.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다음에 뭐 엔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첨보나 PNT 이런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겠고, 뭐 이수시 패설티 케미칼은 안 되겠네요. 이런 기업들, 우주는 뭐 세트렉아이,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2026년 2월 26일부터 이제 코스닥에 외국인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 외국인 순매수, 그다음에 기관들도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어떤 공통점에 있는 기업들을 특히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각각의 상위 탑5 이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군들 먼저 본다면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는 이제 아이테오젠, 그다음에 에이벨바이오, 첨천당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주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 수술용으로 뭐 고용이라든지 제주반도체, 에임드바이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는 다 이제 반도체예요. 뭐 리노공업이나 원익아이피에스, 체크윈,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봐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아이테오젠, 또 삼천당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외국인 수매수와 기관 수매수가 겹친 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이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상위 뭐 탑 10까지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까지는 우리가 계속 특히 주목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외국인 수매수가 높은 기업들, 또 기관 수매수 높은 기업들, 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주시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앞으로 이제 정부 자금도 들어오고, 이제 액티비티도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기관 어떤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3000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 붙는 전략보다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3월달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 지수가 뭐 폭락을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개인적인 뭐 추측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뭐 100% 일어난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들, 그러면서 신용이 털려질 수도 있고, 한 번 더 감락을 해서 밀리면서 신용이 털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코스피는 이 전고점 탈환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봐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매물이 워낙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털리면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수급이 넘어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개인들의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을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어떤 이 전고점 돌파를 강하게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사실 폭락 이전에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저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